안녕하세요. 경영관리 솔루션 스타트업 랩 인 허브입니다. 저희 스타트업 랩 인 허브는 서울 창업허브와 회계법인 창천이 만든 콜라보 프로젝트로 평소에 스타트업 대표가 갖고 있었던 법무, 특허, 노무, 세무와 같은 경영관리 이슈를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한번에 해결하는 그러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방송입니다. 오늘 모신 대표는 프로젝트 N의 이명재 대표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프로젝트 N은 사실 NGO, NPO 부분에서 FTF 펀딩 서비스를 진행을 하는 회사라고 봐주시면 좋고요. 그 밖에 이제 NGO 파트 안에서 머터리얼이라든지 이런 디자인 서비스와 또 NGO들의 그 데이터를 관리하고 운영해주는 서비스를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프로젝트 N 하면은 어떤 뜻인지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N이라는 건 이제 NGO, NPO의 이제 논 가버먼트라는 뜻을 따와서 이제 프로젝트 N은 그 NGO 비영리 비정부 파트 안에서 많은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회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명수 대표님 경영관리 이슈에 대한 질의 부탁드립니다. 이제 저희가 하는 업무가 이제 근로직과 또 독립계약직이라는 직군으로 이제 나누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약의 종류에 따라서 회사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저희 업무를 해주시는 멤버분들 가운데 이제 독립계약직, 이제 위촉계약직으로 이제 계약을 하시고 업무를 진행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희가 무언가 하나를 이렇게 제공해 드리려고 할 때, 예를 들어서 업무에 필요한 물품이라든지 이제 겨울철에 저희 이제 핫팩을 제공한다든지 저녁에 같이 밥을 한 끼 먹는다든지 이러한 비용을 이제 회사에서 발생이 하게 되는데, 그것을 저희가 당연히 이제 내근직 같은 경우는 복지비 같은 경우로 저희가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 이게 이제 접대비 항목으로 들어간다라고 제가 이제 세무사님에게 이제 들었던 내용이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것이 이제 접대비 항목으로 들어가게 되면 사실 그 한계라는 게 좀 있는 것 같고, 우리 회사와 같이 업무를 해주는 사람들에게 이런 혜택을 제공하는 게 이제 접대비 항목으로 넣는 것이 맞는가, 사실 이 부분에 좀 궁금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질문 잘 들었습니다. 먼저 이제 그 사람에게 지급하는 돈에 대한 그 속성이 계약관계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요. 사실상 원칙적으로 세법은 사업과 관련된 비용은 모두 세법의 어떤 손금으로 사업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세법의 취급에 있어서 이제 근로자냐 아니면은 프리랜서 계약직이냐에 따라 약간의 처분이 달라지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이제 사람이 근로자냐 아니면 프리랜서냐 라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가 그러한 제공되는 어떤 유형의 물품이라든지 어떤 혜택들이 이제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냐 아니면은 개개인에게 이루어지냐에 따라 좀 처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례로 지금 대표님께서 물어보신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개개인들이 아닌 이제 집단적으로 한꺼번에 물품들이 사업과 관련돼서 진짜 그들을 지원하는 핫팩이라든지 도서라든지 옷, 회식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복리후생 차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세법상 복리후생비로 처리가 가능하고요. 반면에 그러한 이제 혜택들이 1대1로 이제 부여되는 경우라는 게 이제 예를 들어 설날이나 아니면 추석 같은 명절에 개개인의 어떤 상여금을 지급한다거나 이러한 부분들은 그 사람별로 금액이 이미 책정되어 있고 다이렉트로 그 사람에게 지급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사실 근로소득으로 처분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한 부분들이 실무적으로는 많이 신고가 그렇게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세무조사를 한다면 그 개인에게 귀속되는 혜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처분해야 되고, 근로소득으로 처분해야 된다는 뜻은 4대 보험도 지급해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거고, 그 금액에 대한 원천세도 떼서 실제 매달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되는 의무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프리랜서에게 이제 우리가 어떠한 혜택들이나 물품들을 이제 제공할 때 기본적으로 사업과 관련된 물품을 구입해서 제공하면 그런 것들은 접대비가 아닌 이제 소모품비 관련된 비용으로 처분이 가능하고요. 다만 이제 대표님께서 물어보신 어떤 회식이라든지 같이 식사를 하거나 같이 이제 어디 워크숍을 가서 이런 활동들을 한다거나 이러한 것에 이제 발생되는 비용들은 근로관계가 아닌 이제 프리랜서 계약관계에 있기 때문에 하나의 파트너십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한 파트너십 관계에 있어서는 사실 거래 관계의 어떤 개선을 목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으로서 접대비로 처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실제 그러한 어떤 활동들에 대응되는 문서를 남기고 그 문서가 실제 사업과 관련됐던 활동임을 입증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세법상 말하는 이제 회의비라는 명목으로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접대비로 가능하냐 아니면 회의비로 하냐는 되게 큰 차이가 있는데요. 대표님의 말씀대로 실제 접대비는 한도가 있습니다. 세법상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400만 원 플러스 매출액의 일정 비율인데요. 매출액이 100억 미만인 경우에는 100억 이하에 대해서는 0.2%를 적용한 금액만큼 접대비에 대한 한도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과도한 이제 접대 문화를 근절하기 위해서 세법은 그러한 이제 한도를 규정하고 있고요. 많은 이제 프리랜서 어떻게 보면은 같이 함께하는 파트너십에 해당되는 분들에게 그러한 이제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어떤 비용들이 대응된다면 사실 접대비로 처분될 수 있고, 다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실제 회의록을 작성해서 어느 날짜에 누구와 어떤 내용에 대해서 회의를 했고 그거에 대한 예를 들어 사진도 찍어 놓는다면 거기에서 발생한 식사비라든지 이러한 비용들은 충분히 내가 사업 관련 비용으로서 입증할 수 있다. 근데 다만 관계 개선 목적상 그냥 이제 어떠한 기록이 남지 않는 상태에서의 그런 비용 지출은 누가 보더라도 사업과 관련돼서 지출된 건 맞지만 이제 특별한 이제 업무 관련성을 다이렉트로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접대비로 처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제 꼼꼼하게 문서화를 통해서 비용 처리에 대한 어떤 대응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한 내용은 사실상 사실 판단 사항이기 때문에 세무공무원이 와서 실제 그러한 문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문서가 있으니까 100% 이거는 접대비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항목은 아니라서 좀 이슈가 있고 그거에 대한 이제 대응 논리라든지 어떤 관리가 좀 필요한 사항입니다. 약간 한 말씀 더 드리자면,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추우시니까 핫팩이나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근로자분들한테도 일괄적으로 제공이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프리랜서 하시는 분들한테도 일괄적으로 제공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렇게 이제 업무에 필요한 그런 물품이 그냥 제공이 된다라고 하면 이게 약간 근로자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의 그런 조건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공하심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좀 신중함이 필요로 하지 않나 라고 하는 좀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네네. 이것으로 프로젝트N 이명재 대표님과 함께 저희 스타트업 랩인 허브 경영관리 솔루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